서울에서 최근에 벤처기업을 이제 시작한 강찬웅 씨가 저한테 최근에 여쭤봤던 질문이고, 실은 이거는 여러 사람들이 저한테 항상 물어보는 질문이기도 하고, 제가 또 다른 투자자들한테도 자주 물어보는 그런 이제 질문입니다. 대표님은 투자할 때, 어떤 것들을 보고 투자 결정을 하시나요? 어, 이거를 뭐, 그냥 짧게 말하면은, 이제 투자 프레임워크라고 이제 할 수가 있는데요. 간단하게 말하면 이거예요. 뭐, 제가 투자 결정을 할 때 어떤 거를 보고 투자할지 안 할지를 결정을 하냐라는 거를 이제 물어본 겁니다. 뭐,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에요, 솔직히. 이게 저뿐만 아니고 모든 투자자들이 실은 어느 정도의 이런 프레임워크나 공식을 가지고 당연히 투자 기회들을 검토를 하고 평가를 하겠지만 어, 진짜 이 질문에 대한 정답은 그때그때 다르다는 게 아마도 맞는 말인 것 같아요. 뭐 그 큰 이유를 말씀드리자면은 솔직히 벤처 투자라는 게 겉에서 보면은 뭐 기술, 제품, 회사에 투자를 하는 거지만 이제 실제로는 그 모든 것을 가능케 하는 그 사람한테 이제 투자를 하는 그런 업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에 대한 투자 결정을 할 때 그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가 뭐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때그때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고 뭐 딱 정답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뭐 제가 제 돈도 투자하고 남의 돈을 가지고 투자하는 사람 입장에서 그렇다고 완전히 뭐 그때그때 그 감으로 투자한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실제 그 제가 사용하는 프레임워크가 있긴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프레임워크를 조금 더 자세히 보면 크게 이제 세 가지 제가 이제 틀이 있는데 첫 번째는 그 팀입니다. 뭐 저를 잘 아시는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제가 벤처 기업의 창업팀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고 왜냐하면은 모든 것은 결국에는 이제 사람이 하는 거고 이 팀원들이 이 모든 성공을 이제 가능케 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일단 그 창업팀을 만났을 때 그 첫인상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뭐 첫인상은 여러 가지가 될 수도 있겠죠. 뭐 말 그대로 그 눈빛이나 이 사람이 생긴 거, 뭐 이 사람이 자신감이 있냐 없냐 이런 것도 있겠지만 이 창업팀의 말투, 제가 뭐 곤란한 질문을 하거나 아니면 공격적인 질문을 했을 때 그런 질문에 답변하는 자세, 여러 가지 상황에 대응하는 자세, 이런 거를 저는 그 짧은 미팅을 통해서 이제 빨리 파악을 하려고 여러 각도에서 이 창업팀원들한테 이런저런 질문도 하고 얘기를 많이 하고요. 솔직히 첫인상에서 합격을 하면은 거의 이거는 75%가 투자로 이루어질 확률이 많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물론 뭐 사람을 아니면 여러 사람을 한 번 만나서 판단하기는 힘들지만 어쨌든 간에 이 투자자라는 이제 업이 좋은 게 워낙 사람을 많이 만나다 보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괜찮다, 좀 아닌 것 같다라는 판단을 어느 정도는 저도 할 수 있게 된 것 같고요. 뭐 물론 틀린 적도 굉장히 많습니다. 첫인상이 너무 좋았는데 알면 알수록 너무 실망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고 아니면 첫인상이 너무 좋지 않아서 다시 만나기 싫었지만 어떻게 몇 번을 더 만나다 보니까 괜찮은 사람들인 것 같아서 투자를 한 경우도 뭐 많이 있었습니다. 그 제가 이제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투자팀은 이제 3명이에요. 투자팀이 아니고 창업팀은 이제 3명이고 가장 이제 선호하는 그런 이제 컨비네이션은 일단 엔지니어 2명의 엔지니어 2명에 그리고 디자이너 1명
요 콤보를 전 되게 좋아하고요. 아니면은 엔지니어가 3명, 셋 다 엔지니어다. 또는 엔지니어 1명에 디자이너 1명, 그리고 한국에서는 뭐 그 기획자란 말을 하죠. 이제 프로덕트 매니저라고 하는데 기획자 1명. 요렇게 요런 구성으로 되어 있는 이제 그 3명의 저는 창업팀들을 이제 제일 좋아하고요. 뭐 여기서 가장 핵심은 요 엔지니어들이에요. 어차피 뭐 개발을 해서 제품을 만드는 거니까. 그리고 이 팀원들을 봤을 때 이제 항상 스스로 제가 이제 질문하는 게 이 상황이 좋을 땐 상관없지만 경기도 안 좋고 돈도 떨어지고 제품 개발이 늦어지고 상황이 안 좋아졌을 때 과연 이 팀원들이 그때도 똘똘 뭉쳐가지고 서로를 이제 지원하고 위로하면서 계속 그 비전을 실행해 나갈 수 있을 정도로 그런 이제 단단한 팀인가, 요런 거를 저는 굉장히 이제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팀을 저는 중요시 생각을 하고, 두 번째는 이제 시장을 좀 많이 요새는 제가 보는 것 같아요. 이제 구체적으로 말하면 시장의 크기. 창업팀이 왔을 때 당신들이 지금 해결을 하고자 하는 문제점이 무엇이고 그 문제점을 돈으로 환산했을 때 과연 그 시장의 크기가 어느 정도 되냐. 만약에 우리가 뭐 공략하려는 시장의 크기는 뭐 100억짜리 시장입니다 하는 거는 참 곤란해요. 왜냐하면은 벤처기업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 100억이라는 숫자는 그렇게 나쁜 건 아니지만 저희 같이 투자를 통해서 이제 수익을 얻으려고 하는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100억이라는 숫자는 굉장히 이제 매력적이지 않은 그런 이제 시장 크기고요. 특히 뭐 시장의 100%를 다 가져갈 수 있는 비즈니스는 없는데 만약에 여기서 이제 10%의 시장을 점유를 한다 그러면은 이게 10억짜리 시장이 되는 건데 이렇게 되면 굉장히 이제 그런 곤란한 그런 이제 시장 크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한국에서 한국 시장만을 대상으로 비즈니스를 하는 창업팀이 있다면은 이런 이제 시장 크기를 좀 생각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본인들한테는 시장이 커 보이지만 투자를 하는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 시장이 상당히 좀 매력적이지 않을 수 있는 확률이 좀 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시장이 작으면은 이제 문제가 뭐냐면 만약에 100억짜리 이제 작은 시장이 있으면은 이 시장에서 성공을 하려면은 최소한 시장에서 1위를 하거나 2위를 해야지 어느 정도 그 성공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한 시장에서 1, 2위 한다는 거는 굉장히 쉽지 않은 이제 그런 게임을 하는 거고요. 이와는 반대로 시장이 만약에 100조 원짜리 시장이다. 그러면은 솔직히 여기서는 한 1위에서 한 뭐 50위 정도의 업체가 서로 그래도 잘 먹고 잘 살면서 이렇게 공존할 수 있는 그런 시장 크기가 형성이 되는 것 같아요. 뭐 가령 예를 들면은 모바일 게임이나 아니면 사진 앱 같은 이제 시장 크기가 뭐 이렇게 크죠. 굉장히 크니까 그 수십 개, 심지어는 수백 개의 모바일 게임 업체들이 그래도 뭐 어느 정도 먹고 살고 있으며 사진 앱 서비스도 굉장히 많지만 다들 나름대로 뭐 매출이나 유저 면에서 잘 하고 있는 거를 저희가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제가 보는 게 이제 기술입니다. 이게 이제 뭐 최첨단 기술이냐 아니냐 뭐 그것도 중요하겠지만 구체적으로 저는 과연 이 팀이 시장에 존재하는 특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술을
어느 정도 사용을 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냐, 이런 거를 저는 이제 많이 이제 보고 있습니다. 가령 이제 예를 들어서 제가 이걸 쉽게 말하기 위해서 예를 한번 이제 들어볼게요. 그 경영 컨설팅, 뭐 맥킨지나 뭐 보스턴 컨설팅 그룹이나 이런 이제 회사들이 하는 경영 컨설팅의 시장이 굉장히 이제 저는 큰 걸로 이제 알고 있고요. 근데 만약에 어떤 젊은 창업팀이 저를 찾아와서 이 굉장히 큰 경영 컨설팅 시장을 우리는 조금 다른 방식을 통해서 접근을 해가지고 뭐 5년 만에 시장의 10%를 우리는 먹을 것이다 라고 이제 저한테 말을 하면은 저는 솔직히 이런 비즈니스에는 투자를 안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경영 컨설팅이란 업 자체가 굉장히 그 노동 집약적인 그런 이제 비즈니스라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가령 예를 들어서 하나의 기업을 컨설팅 하려면은 뭐 2명의 컨설턴트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2개의 기업을 컨설팅 하려면은 2 곱하기 4명의 컨설턴트가 필요하고요. 자, 요 수학을 해보면 10개 기업을 컨설팅 하려면은 20명의 컨설턴트가 필요합니다. 즉, 비즈니스를 더 많이, 영업을 더 많이 해서 이제 고객을 많이 확보해서 여러 개 기업을 컨설팅을 하면 당연히 매출이 늘어나겠지만 그만큼 거기에 들어가는 인력, 컨설턴트들이 그만큼 많이 들어가서 비용 또한 그만큼 많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비즈니스가 성장을 해서 매출이 늘어나도 비용 자체가 거의 비례적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이 회사의 수익 자체는 극대화된다라기보다는 거의 항상 비슷하다라고 그렇게 이제 볼 수 있고요. 근데 만약에 이제 이런 거를 뭐 클라우드 기반의 어떤 소프트웨어로 이런 문제를 해결한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면은, 즉 컨설턴트들이 직접 기업에 들어와서 컨설팅을 하는 게 아니고 기업들이 스스로 온라인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자가 진단해가지고 경영 컨설턴트들이 직접 컨설팅을 했을 때 받을 수 있는 그런 결과를 이런 온라인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받을 수 있다. 뭐 그런 소프트웨어를 개발을 하겠다라는 팀이 저를 찾아오면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볼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그 소프트웨어 자체라는 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 마지널 코스트죠. 그러니까 한계 비용이, 즉 추가로 제품을 더 만들 때 들어가는 비용이지요. 이게 거의 0에 가깝기 때문에 이런 서비스를 한 개의 기업에 제공을 할 때 드는 비용이나 10개, 심지어는 뭐 10,000개의 기업에 제공할 때 드는 비용이나 거의 동일합니다. 거의 0이기 때문에 매출은 극대화하고 비용은 극소화하기 때문에 이 이익을 정말 극대화할 수 있는 이런 이제 비즈니스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저희가 이제 투자를 적극적으로 고려를 할 것 같아요. 즉 특정 팀이 특정 시장을 공략을 할 때 기술을 이용을 해서 한계 비용을 0으로 만드는 그런 사업을 하는 거냐, 아니면은 시장은 크지만 굉장히 노동 집약적인 접근 방법을 선택을 하냐라는 거를 저는 굉장히 많이 이제 봅니다. 자,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은 제가 이제 그 사용하는 뭐 투자 프레임워크는 뭐 투자 thesis라고도 하고 뭐 사람들이 말을 이제 많이 쓰는데, 첫째, 저는 이제 이 팀이 과연 좋은 사람들이냐,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냐, 이제 팀을 보고, 그러면은 이 팀이 이제 공략을 하려는 시장에 어떤 문제가 있고 그 문제점을 돈으로 환산했을 때 시장의 크기는 어느 정도 되냐, 그 큰 시장을 이들은 과연
기술을 사용해서 공략을 하냐 아니냐, 요 이제 세 가지를 저는 많이 보고, 그리고 대부분의 질문이나 대부분의 결정을 이 세 가지 프레임워크에 집어넣어서 이렇게 고민을 많이 하는 편입니다. 물론 예외는 항상 있어요. 즉, 뭐 시장이 생각보다 이제 크지가 않지만 너무나 이제 팀원들이 좋아서 투자를 한 경우도 있을 테고, 뭐 기술 플레이가 어느 정도 들어가 있는 비즈니스지만 한계 비용이 0은 아니지만, 하지만 그 팀원들이 너무나 마음에 들어서 이제 투자를 하는 경우도 있고,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어차피 사람이 사람한테 투자하는 거기 때문에 사람이 사람한테 이제 투자를 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 가지 뭐 if라는 이제 변수들이 많이 적용을 하게 되고요. 하지만 한 가지 제가 확실한 거는 아무리 시장이 크고 아무리 기술이 정말 최첨단 기술을 활용을 해도 이 팀이 좋지가 않으면은 저는 절대로 투자를 하지 않습니다. 즉, 요 세 가지 중에서 가장 저한테 중요한 거는 이제 팀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